안녕하세요. 사유의 서재, 장폴 사르트르, 존재와 무, 시작합니다. 20세기 철학의 거대한 산맥 중 하나인 장폴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 곧 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되는 불안과 자기기만의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드는 대작입니다. 이 방대하고 때로는 난해한 저작 속에서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를 통해 정해진 운명이나 본성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탐구합니다. 그는 의식의 본질을 무에서 찾으며 이 무야말로 인간 자유의 근거이자 동시에 불안의 원천임을 밝힙니다. 카페의 웨이터, 첫 데이트에 나온 여인, 열쇠 구멍으로 남을 엿보는 사람 등 그의 생생한 예시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스스로를 속이는지, 곧 자기 기만에 빠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우리 자신과 세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도전적인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르트르의 철학적 여정을 따라 존재의 심연과 무의 가장자리를 탐험하며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르트르 철학의 출발점은 현상학, 특히 후설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는 의식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하며 의식이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 곧 지향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식의 본질 자체를 파고듭니다. 그는 존재를 크게 두 가지 양태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즉자 존재입니다. 이는 사물들의 존재 방식입니다. 돌멩이, 나무, 책상과 같은 즉자 존재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내부적인 변화나 가능성을 갖지 않으며 자기 자신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그냥 거기에 있음 그 자체입니다. 즉자 존재는 불투명하고 육중하며 아무런 의미나 목적을 스스로 갖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며 따라서 자유롭지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즉자 존재는 그것인 것이다. 이 간결한 정의는 즉자 존재의 완전한 자기 동일성, 변화나 결핍의 부재를 함축합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현실성만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즉자 존재에게는 왜? 라는 질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존재할 뿐, 그 존재에 대한 이유나 목적을 묻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두 번째 존재 양태는 대자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식의 존재 방식입니다. 대자 존재는 즉자 존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기획하는 존재입니다. 의식은 항상 자신이 아닌 것을 향하고 자신이 아닌 것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사르트르는 의식의 이러한 특징을 무에서 찾습니다. 의식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텅 빈 공간과 같습니다. 이 무야말로 의식이 세계의 사물들, 곧 즉자 존재와 구별되는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의식은 즉자 존재처럼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여, 간격, 부재로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할 때, 나의 의식은 글을 쓰는 나라는 대상에 쏠려 있지만, 의식 그 자체는 글 쓰는 행위나 나 자신이 아닙니다. 의식은 대상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빛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대상을 드러나게 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무의 능력을 무아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의식은 끊임없이 세계와 자기 자신을 무아함으로써 곧 거리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존재합니다. 이 무의 발견은 사르트르 철학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자유입니다. 즉자 존재가 자신과 완전히 일치하며 아무런 가능성도 갖지 못하는 반면 대자 존재는 자기 자신과의 불일치, 곧 무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설 가능성을 갖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나는 결코 그 상태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지금의 나 이상이며 미래를 향해 다른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말하는 급진적인 자유의 근거입니다. 그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방식 자체가 자유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즉자 존재처럼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먼저 존재하고 그 이후에 자신의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의 본질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유명한 명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규정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의식의 구조를 더 깊이 탐구하며 무가 어떻게 세계 속에 나타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없음이나 부정을 경험하는 방식에 주목합니다. 예를 들어 사르트르는 친구 피에르를 만나기 위해 카페에 갔지만 그가 약속 장소에 없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 의자들, 테이블들은 모두 있음, 곧 즉자 존재로서 현존하지만 피에르의 없음 또한 그 카페라는 배경 위에서 하나의 뚜렷한 현실로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묻습니다. 피에르의 부재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카페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피에르를 찾고 기대하는 나의 의식이 카페라는 배경 위에 투사한 무입니다. 나의 의식이 피에르가 아님이라는 부정을 통해 카페의 풍경을 재구성함으로써 피에르의 부재가 하나의 사건처럼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는 의식이 단순히 세계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세계에 물을 도입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무와 작용은 단순히 부재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질문, 의심, 가능성의 탐색 등 인간의식의 모든 활동의 근간을 이룹니다. 내가 어떤 사물에 대해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때 나는 이미 그 사물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두고 그것의 현재 상태를 넘어서는 다른 가능성, 곧 그것의 정체성에 대한 모름이라는 물을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미래의 계획을 세울 때 나는 현재의 나를 무화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은 끊임없는 무화를 통해 세계와 관계 맺고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활동을 수행합니다. 사르트르에게 이분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역동성과 창조성의 원천입니다. 즉자 존재가 완전한 있음의 영역이라면 대자 존재는 이 있음 속에서 물을 통해 틈을 만들고 그 틈 속에서 자유롭게 자신을 기획하는 존재입니다. 이 무의 능력 때문에 인간은 결정론적 인과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급진적인 자유는 동시에 엄청난 불안, 곧 안기스를 동반합니다. 내가 아무런 본질이나 정해진 길 없이 오롯이 나의 선택으로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마치 발디딜 곳 없는 허공에 떠있는 듯한 현기증 나는 불안감을 야기합니다. 미래는 나의 선택에 열려있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 수 없고 그 선택의 정당성을 보장해줄 어떤 외부적 권위나 가치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불안을 자유에 대한 불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무한한 자유와 책임 앞에서 느끼는 내면적인 동요입니다. 예를 들어 좁은 절벽길을 걷는 사람은 단순히 발을 헛디뎌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불안은 자신이 스스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곧 자신의 자유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느끼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인간 존재의 필연적인 조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을 감당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려 하고 자신의 자유를 외면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자기기만이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자기기만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이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짓말은 타인을 속이는 것이지만 자기기만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동일한 의식 내부에 존재합니다. 즉,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시에 내가 자유롭지 않고 마치 사물처럼 고정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합니다. 이는 모순적인 상태이지만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혹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기만에 빠져듭니다. 사르트르는 자기기만의 대표적인 사례로 카페 웨이터를 묘사합니다. 그 웨이터는 자신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마치 기계처럼 수행합니다. 그의 몸짓에는 인간적인 망설임이나 유연함이 없고 웨이터라는 역할 자체를 연기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사르트르는 이 웨이터가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분석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웨이터라는 사회적 역할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로운 의식, 곧
웨이터 이상의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는 마치 즉자 존재처럼 나는 웨이터다라는 고정된 본질 속에 자신을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과장된 몸짓 자체가 오히려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 곧 그가 자신의 자유를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믿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첫 데이트에 나온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향한 성적인 욕망을 드러낸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기를 주저합니다. 남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녀는 그 손을 빼지도 그렇다고 마주 잡지도 않고 마치 자신의 손이 하나의 사물인 것처럼 내버려 둡니다. 동시에 그녀는 남자와 영적이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며 현재의 육체적인 상황과는 무관한 존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사르트르는 이 여인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욕망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해야 하는 자유로운 선택의 순간을 회피하려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순수한 정신적 존재, 대자 존재로 간주하여 육체적 상황, 즉자 존재, 이 의미를 무시하거나 혹은 자신을 단순히 남자의 욕망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상, 즉자 존재로 간주하여 자신의 정신적 자각과 책임, 대자 존재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속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정신과 육체라는 이중성 속에서 분리시키고 어느 한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로운 결정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안정한 상태이며 그녀는 자신이 이 상황을 의식하고 있으며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기만은 인간이 자신의 사실성과 초월성 사이의 긴장을 회피하려는 시도입니다. 사실성이란 우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 곧 우리의 신체, 과거, 사회적 환경 등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즉자 존재의 측면과 유사합니다. 초월성이란 이러한 사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현재 상태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기획하고 선택하는 능력, 곧 우리의 자유로운 의식, 대자 존재의 측면을 의미합니다. 자기 기만은 이 두 측면 중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불행한 환경만을 탓하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사실성 뒤에 숨어 초월성, 곧 상황을 변화시킬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무시하고 불가능한 목표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며 사실성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우리가 이 두 측면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야 하며 어느 한쪽으로 도피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실존은 이 긴장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개인의 의식, 곧 대자 존재의 내면 구조와 자유, 그리고 자기 기만의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타인들과 함께 세계 속에 존재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르트르는 이타자 문제를 시선이라는 개념을 통해 독창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보여지는 경험이 우리의 자기 인식에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탐구합니다. 사르트르는 열쇠 구멍으로 방 안을 엿보는 사람의 예를 듭니다. 엿보는 행위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오직 자신의 호기심과 엿보는 대상에만 집중합니다. 그는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 아래 놓인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는 자신이 엿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극심한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 수치심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이 비난받을 만하다는 도덕적 판단 때문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그것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주체성이 박탈당하고 마치 사물처럼 즉자 존재처럼 타인에 의해 규정되고 평가되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인은 나를 하나의 객체로 그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사물로 만듭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자유로운 주체, 대자 존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의해 고정되고 정의되는 대상, 즉자 존재화된 대자, 존재이 됩니다.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자는 나의 가능성들의 죽음이다. 타인의 시선 아래서 나의 무한한 자유는 제한되고 나는 부끄러운, 어색한, 질투하는 등 타인이 나에게 부여하는 속성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타인의 시선은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인 존재로 규정해버립니다. 이 경험은 나에게 나의 객체성, 곧 내가 타인에게는 하나의 사물처럼 존재한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타 존재, 곧 타인을 위해 존재하는 나의 존재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르트르에게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갈등의 관계입니다. 각자의 의식, 곧 대자 존재는 세계를 자신의 중심으로 조직하고 타인을 객체화하려는 경향을 갖습니다. 내가 타인을 바라볼 때 나는 그를 나의 세계 속 대상으로 만들고 그의 자유를 부정하려 합니다. 반대로 타인이 나를 바라볼 때 그는 나를 그의 세계 속 대상으로 만들고 나의 자유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유를 놓고 끊임없이 투쟁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지옥, 그것은 타인들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는 단순히 타인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나의 주체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객체화되는 실존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존재는 나의 자유를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나의 자유를 박탈하고 나를 대상화하는 근본적인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조율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합니다. 사르트르는 사랑, 언어, 마조이즘, 사디즘, 증오, 무관심 등 구체적인 관계 양상들을 분석하며 이것들이 결국 타인의 자유를 소유하거나 혹은 타인의 자유로부터 도피하려는 시도이지만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임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타인의 자유를 그 자유 그대로 소유하려는 모순적인 시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압에 의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자유가 언제든 나를 떠나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 자유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즉, 사랑은 상대방이 자유로운 주체, 대자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에게 완전히 종속된 대상, 즉자 존재이기를 바라는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사르트르는 사랑이 이러한 근본적인 모순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연인들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제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질투, 집착,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디즘은 타인을 완전히 객체화하고 그의 자유를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사디스트는 타인의 육체를 고문하거나 학대함으로써 그의 정신적 자유를 부정하고 그를 한낱 사물, 곧 즉자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디스트의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파괴하려는 대상이 바로 타인의 자유로운 의식, 대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타인이 완전히 사물화된다면 사디스트는 더 이상 그의 자유를 능욕하는 쾌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사디즘은 역설적으로 자신이 경멸하는 타인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조이즘은 자기 자신을 타인의 선 아래 완전한 대상으로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마조이스트는 타인의 시선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을 비하함으로써 자신의 자유와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려 합니다. 그는 타인에게 자신을 마음대로 다루도록 허용함으로써 스스로를 즉자 존재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 기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대상으로 만들기로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바로 그의 자유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마조이스트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증오는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제거하려는 시도입니다. 증오하는 사람은 타인의 완전한 파괴를 원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타인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증오의 감정 자체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관심은 타인의 시선을 회피하고 그를 나의 세계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하려는 시도이지만 이는 타인의 객관적인 존재와 나에 대한 그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방어 기제에 불과합니다. 결국 사르트르가 보기에 타자와의 관계는 근본적인 갈등과 실패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나의 자유를 지키려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사랑이든 증오든 어떤 관계 양식을 선택하든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자와의 관계는 끊임없는 긴장과 협상, 그리고 자기 기만에 빠질 위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존적 투쟁의 장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존재하려는 욕망으로 파악합니다. 그런데 인간, 곧 대자 존재는 그 자체로 무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대자 존재는 항상 결여 상태에 있으며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사르트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신이 되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신은 종교적인 의미의 신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완전한 존재, 곧 즉자대자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사물처럼 완전하고 자기 충족적인 존재, 즉자 존재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유로운 존재, 대자 존재가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돌멩이가 스스로를 의식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욕망입니다. 이 불가능한 신되기의 프로젝트는 인간의 모든 구체적인 행위와 욕망의 근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소유하기, 행위하기, 존재하기라는 세 가지 실존적 범주를 통해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분석합니다. 소유하기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을 가지는 것을 넘어 세계의 사물들을 나의 일부로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립하려는 시도입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내 것이라고 선언할 때 나는 그 물건에 나의 존재를 투사하고 그것을 통해 나의 불완전한 존재를 보충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스키를 타는 사람은 스키라는 도구를 통해 눈 덮인 슬로프를 자신의 활동 영역으로 만들고 그 위에서 미끄러지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소유는 결코 완전한 합의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소유된 대상은 여전히 나 바깥에 있는 즉자 존재일 뿐이며 나의 대자 존재와 완전히 융합될 수는 없습니다. 소유는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게 만드는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행위하기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나의 의지를 대상 속에 각인시키려는 시도입니다. 나는 행위를 통해 나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세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예술가는 작품을 창조하고 노동자는 상품을 생산하며 혁명가는 사회를 변혁하려 합니다. 이 모든 행위는 무인대자 존재가 있음의 세계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행위의 결과는 항상 나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일단 창조된 결과물은 나에게서 분리되어 즉자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행위 역시 나의 존재를 완전하게 실현시켜주지는 못합니다. 존재하기는 특정한 상태나 성질을 통해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자기 기만과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나는 용감한 사람, 정직한 사람, 예술가 등 어떤 고정된 본질을 나 자신에게 부여함으로써 나의 유동적이고 불안정한 대자 존재를 안정적인 즉자 존재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나의 상태나 성질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자유로운 대자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용감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다음 순간 비겁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이처럼 소유하기, 행위하기, 존재하기는 모두 불가능한 신되기 프로젝트의 변형된 형태이며 인간의 근본적인 결여와 불안을 해소하려는 헛된 노력입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쓸모없는 열정이다라고 말하며 이 불가능한 목표를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추구가 결국 좌절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실존적 분석을 바탕으로 실존적 정신분석학이라는 새로운 인간 이해의 틀을 제안합니다. 이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프로이트가 인간 행동의 원인을 무의식적인 리비도나 억압된 욕망에서 찾는 반면 사르트르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그 근저에는 개인이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근본적 기획 또는 최초의 선택이 놓여 있다고 봅니다. 이 근본적 기획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태도이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기획을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적인 충동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숨기는 곧 자기 기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존적 정신분석학의 목표는 개인이 자신의 근본적 기획을 자각하고 그 기획이 어떻게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감정, 관계 양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면 실존적 정신분석학은 그 원인을 과거의 트라우마나 무의식적 콤플렉스에서 찾기보다는 그가 자신의 존재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도록 선택한 근본적 기획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불안정한 내자, 존재를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부적인 직자 존재를 통해 안정화시키려는 신되기 프로젝트의 한 변형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근본적 기획을 다시 선택하고 보다 진정한 실존을 향해 나아갈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실존적 정신분석학은 과거의 결정론적 영향보다는 현재의 자유로운 선택과 미래를 향한 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책임을 회복시키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재와 무는 방대한 분석 끝에 명확한 윤리적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르트르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후속 저작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끝내 완전히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와 무 전체에 흐르는 함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수용과 자기 기만으로부터의 탈피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이며 이 자유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자 동시에 무거운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해줄 어떤 선언적인 가치나 본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창조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기 기만은 이러한 자유와 책임의 무게로부터 도피하려는 유혹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진정한 실존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진정한 실존은 불안과 고독 속에서도 자신의 자유를 직시하고 주어진 사실성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실현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긴장을 감수하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려는 노력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신되기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달성 불가능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간 실존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이나 위안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의 엄혹한 현실, 곧 절대적인 자유와 그에 따르는 무한한 책임을 정직하게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의 철학은 불편하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의미를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강력한 해방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존재와 무는 우리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끊임없이 자신이 삶과 선택에 대해 질문하게 만드는 깊은 울림을 지닌 철학적 탐험입니다.